엄마, 손녀 앞길 막을 거예요? 손녀 어학연수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할머님도 너무하시네. 엄마 손녀 앞길 막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대답 대신 주름진 손으로 통장을 더 꼭 쥐었습니다. 손녀는 할 말을 잃고 조용히 엄마의 눈빛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한 발 다가서며 애원했고 며느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순이는 처음으로 가족보다 진실을 선택하려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오년새에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은 사람이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여러분 소원도 같이 빌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세탁소 안은 기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다림질 증기가 치익하고 새어나오는 소리, 옷걸이가 쩔그렁 부딪히는 소리. 순이는 앞치마를 두른 채 다리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자꾸 아파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었다 뺐다를 반복했는데 몇 년 전부터 심해진 증상이었습니다. 손끝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세제 자국이 희끄무레하게 남아 있었는데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20년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여름이면 습진이 올라왔지만 세제를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무장갑을 껴도 소용없었는데 섬세한 옷감을 다룰 땐 맨손으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이 시간이면 동네는 고요해서 가끔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이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세탁소에서 혼자 일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할 필요 없이 손을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 전화벨이 울리기 전, 세상이 요구하기 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림질을 마친 와이셔츠를 옷걸이에 걸고 순이는 잠깐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쭉 펴니 등뼈가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는데 날씨가 흐린 날이면 더 심했습니다. 순이는 무릎을 주무르며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진동했는데 은행 앱 알림이었습니다. 순이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밀어 올렸는데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라 여전히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작년에 가르쳐준 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요즘 은행도 다 앱으로 해요. 제가 설치해드릴게요라고 했던 민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잔액 조회 화면이 떴고 순이는 멈춰서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잔액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지난주까지만 해도 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도 채 안 됐습니다. 순이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통장을 본 건 아닐까 싶어서 위로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거래 내역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2번 눌러야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거래 내역 상단에 출금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출금 300만 원 현금 인출.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안경 너머로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300만 원 현금 인출이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을 뺐나?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 전엔 은행에 간 적도 없었고 ATM기를 쓴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순이는 ATM기 사용법을 잘 몰랐는데 민수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겨우 현금을 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병원비 낼 때도 민수가 와서 대신 뽑아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휴대폰을 쥔 손이 축축해졌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들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아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순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고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잠에 깬 듯 낮고 거칠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민수야, 엄마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입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누구야? 하고 묻는 지연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통장에서 300만 원이 나갔어. 사흘 전에. 근데 엄마는 은행 간 적도 없고. 아, 그거요.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한,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급한 일 있어서 잠깐 썼어요. 곧 넣어드릴게요.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네.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어서요.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아시잖아요. 제가 설정해드린 거. 곧 넣어드릴게요. 그래도 300만 원이나. 엄마, 걱정 마세요. 다음 주면 넣어드릴게요. 제가 월급 들어오면 바로요. 민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안심시키는 투였고 순이를 달래는 투였습니다. 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 새벽부터 일하시네요. 몸 무리하지 마시고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급한 일이 있어서 썼다고 했고 곧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민수가 쓴 거면 괜찮지.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300만 원. 그 돈은 순이가 한 달 동안 허리 굽혀 다림질하고 빨래 개고 손님들 옷 받아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세탁소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재료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았습니다. 언젠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언젠가 몸이 말을 안 들을 때를 대비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작년 겨울엔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가 쉬셔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순이는 쉴 수 없었습니다. 세탁소 문을 닫으면 수입이 없었고 수입이 없으면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일했고 기침을 하면서도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는 다시 일어나 다리미를 집어 와이셔츠 소매를 펴고 증기를 뿌리고 천천히 다림질했습니다. 증기가 얼굴에 닿아 땀이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20년 했으니 이제는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고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오히려 편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선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300만 원. 민수가 쓴 돈. 곧 넣어준다던 약속.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한 번도 엄마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대학도 잘 나왔으며 직장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손녀도 낳았습니다. 착한 아들이었고 효자였습니다. 괜찮아. 민수가 그러는데 뭐. 순이는 다림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증기와 달리 가슴속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세탁소 문을 닫고 순이는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는데 싱크대 하나, 전기밥솥 하나, 이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이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벽에는 민수대학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고 낡은 옷장 하나와 작은 화장대가 전부였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는데 입맛이 없었고 순이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표지는 낡아서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밤 이 장부에 세탁소 수입과 지출을 적었는데 컴퓨터는 못 썼지만 손으로 쓰는 건 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엄마 요즘 다 컴퓨터로 하는데요 라고 했지만 순이는 손으로 쓰는 게 편했습니다.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으려다 멈춰서 은행 잔액란을 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순이는 그 숫자를 지우고 200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게 메모했습니다. 마이너스 300만 원 민수.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순이는 장부를 덮고 불을 끄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곧 넣어드릴게요. 순이는 눈을 감고 믿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고 순이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민수야, 그 돈은 언제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에 꼭 넣어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고 바쁜 듯 했는데 전화 너머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전 중인 것 같았고 순이는 그래 하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서 순이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세탁소 월세 내야 하는데. 엄마, 죄송해요. 이번엔 민지 학원비 내느라 다음 주에 꼭요. 그래, 알았어. 순이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는데 세탁소 월세는 순이가 저축했던 돈으로 겨우 냈고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50만 원이 됐다가 100만 원이 됐고 어느새 8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펼치면 마이너스 300만 원 민수라는 한 줄이 매일 순이를 쳐다봤습니다. 순이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는데 지우고 싶었지만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탁소 일은 계속됐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옷을 맡겼고 순이는 그 옷들을 받아 빨고 말리고 다렸습니다. 어느 날은 단골 손님 김 사장님이 와서 사모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고 순이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하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순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으며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이는 세탁기를 돌리다 휴대폰 진동 소리를 들었는데 문자였고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순이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KB국민은행 김순이 고객님, 신용대출 5천만 원 연체입니다. 즉시 상환 바랍니다. 연체 시 신용등급 하락 및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순이는 화면을 응시하며 몇 번을 읽고 또 읽었는데 신용대출, 5천만 원, 연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지? 순이는 중얼거렸는데 대출? 내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고 상담사가 받았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문자를 받았는데요. 대출 연체라고.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상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키보드 치는 소리를 내며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5개월 전에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실행되었습니다. 네. 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는데 제가요? 5천만 원을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네, 고객님. 5개월 전 실행되었고 현재 3개월째 연체 중이십니다. 원금과 이자, 연체료 합쳐서 5,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순이는 목소리를 높였는데 주변에서 일하던 손이 멈췄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고객님, 서명과 인감이 모두 확인된 대출입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고 순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세탁기는 여전히 드르륵 돌아가고 있었고 증기가 치익 소리를 내며 올라왔지만 순이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만 났고 5천만 원, 대출, 내 이름으로라는 단어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수입으로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고 300만 원도 한 달 수입인데 5천만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오후 세탁소 문을 잠그고 은행으로 갔는데 손에는 통장과 신분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대출? 내가? 언제? 왜?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고 상담사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순이는 그 미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대출 확인하러 왔어요. 신분증 주시겠어요? 순이는 신분증을 내밀었는데 손이 떨렸고 상담사는 컴퓨터를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고객님, 5개월 전에 신용대출 5천만 원 실행되셨네요. 현재 원금과 이자 합쳐서 5,2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3개월째 연체 중이십니다. 이대로 방치하시면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지고 법적 조치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상담사는 서류를 꺼내서 여기 보시면 서명하신 기록이 있고요. 인감도장도 날인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서명란을 봤는데 거기엔 순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글씨체가 순이와 비슷했으며 인감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서류를 쥔 손이 떨렸는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고객님, 하지만 본인 명의로 실행된 대출이에요. 서명도 있고 인감도 있고요. 혹시 누군가에게 위임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상담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객님, 일단 침착하시고요. 명의도용 의심되시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실행된 대출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명의도용? 순이는 그 단어를 되뇌었는데 명의도용이라는 건 누군가 내 이름을 썼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순이는 은행을 나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서류가 쥐어져 있었는데 5천만 원, 누가 내 이름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뜨거웠지만 순이는 춥게 느껴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세탁소 뒷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는데 우편물 묶음을 꺼내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 수도세 고지서, 세탁소 월세 영수증들을 넘기다가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 정부 24인감 증명서 발급 완료 안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봉투를 뜯었고 안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이 적혀 있었는데 발급 날짜는 5개월 전이었고 발급 장소는 동사무소였습니다. 순이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5개월 전 동사무소에 간 적도 없었고 인감증명서를 뗀 적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종이를 쥔 채 그 자리에 앉았는데 누군가 내 이름으로 인감증명서를 뗐고 누군가 내 이름으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가족사진을 봤는데 민수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고 순이와 민수가 나란히 서 있었으며 민수는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고 있었고 순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도 했으며 순이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잘 컸다 하고 생각했고 힘든 세월이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순이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선 이미 알고 있었는데 300만 원을 가져간 사람, 5천만 원 대출을 실행한 사람, 인감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는데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차갑게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내 아들이 설마 하는 생각과 하지만 증거는 누가 왜 하는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이는 잠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어린 민수가 순이 손을 잡고 걷는 꿈이었고 엄마 사랑해요 하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순이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순이는 민수에게 전화를 거는데 손이 떨렸고 휴대폰을 귀에 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은행에서 그러는데 네, 뭐라고요? 엄마 명의로 대출이 나갔다는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잠시 후 민수가 엄마 뭐라고요? 대출이요? 하고 물었는데 목소리가 놀란 듯 했습니다. 5천만 원 5개월 전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놀란 듯 했고 당황한 듯 했는데 순이는 저도 모르겠어. 은행에서 그러는데 엄마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고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명의도용 아닐까요? 순이는 멈칫했는데 명의도용? 하고 되물었습니다. 네. 요즘 그런 사기 많잖아요. 개인정보 유출되면 몰래 대출받는 경우도 있고 뉴스에서 봤는데 피해자가 정말 많대요. 엄마도 혹시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설명하는 투였는데 엄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명의도용이면 경찰 신고하면 되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네. 엄마가 직접 대출 받으신 게 아니면 명의도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다 알아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 요즘 이런 사기 정말 많거든요. 순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는데 그래, 명의도용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알아봐 준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민수야. 엄마 몸 챙기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고 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는데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알아봐 준다고 했고 명의도용이라고 했으니 그래, 그럴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누군가 내 정보를 훔쳐서 대출받은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순이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민수에게서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순이는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그 대출 건은 어떻게 됐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 엄마. 제가 아직 확인 중이에요. 은행 쪽이랑 통화하느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엄마 바빠서요. 먼저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고 순이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고 세탁소는 여전히 돌아갔는데 손님들이 옷을 맡겼고 순이는 그 옷들을 빨고 다렸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은행에서 온 문자를 확인했는데 연체 안내, 독촉 안내라는 문자가 계속 왔고 신용등급 하락 예정, 법적 조치 진행 예정이라는 무서운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두려웠지만 민수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는데 중년 남자가 양복을 맡기러 왔고 세탁 부탁드려요 하고 말했습니다. 네, 손님 순이는 양복을 받아 주머니를 확인했는데 세탁 전에 주머니 속 물건을 확인하는 건 습관이었습니다. 명함, 볼펜, 영수증 같은 것들이 자주 나왔고 한 번은 현금 10만 원이 나와서 손님에게 돌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는데 종이 뭉치였고 순이는 꺼내봤더니 영수증 묶음이었으며 클립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영수증을 펼쳤는데 복사 3,000원 공증 수수료 1만 5천원 팩스 송신 2,000원이라는 항목들이 보였고 영수증 옆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수. 순이는 멈췄는데 김민수, 내 아들 이름이 영수증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서 날짜를 확인했는데 5개월 전이었고 대출이 실행된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순이는 손이 떨렸고 영수증을 하나씩 넘겨봤는데 복사 공증, 팩스 모두 서류 작업과 관련된 것들이었으며 그 모든 영수증 옆에는 김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영수증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하고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민수 이름이 왜 여기에? 순이는 영수증을 다시 봤는데 공증이라는 건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하다는 걸 순이도 알고 있었고 복사는 서류를 복사했다는 뜻이었으며 팩스는 은행에 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하는 생각이. 순이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님에게 돌려줄 수 없었는데 이건 확인해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고 세탁소 문을 닫은 순이는 뒷방으로 들어가서 영수증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면서 김민수 5개월 전 공증, 복사, 팩스라는 단어들을 곱씹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세탁소 CCTV 녹화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태블릿을 꺼냈는데 민수가 작년에 사다 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도둑 들면 안 되니까 CCTV 달았어요. 이걸로 확인하시면 돼요라고 말하며 사용법을 가르쳐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순이는 태블릿을 켰는데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여러 번 눌러야 했고 CCTV 앱이 실행되었습니다. 세탁소 CCTV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6개월치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민수가 그렇게 설정해줬습니다. 순이는 날짜를 5개월 전으로 돌렸는데 영수증에 적힌 날짜였고 대출이 실행된 그날 전날이었습니다. 화면에 세탁소 내부가 보였고
낮 시간대를 빨리 감기로 넘겼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순이가 세탁소 문을 닫고 뒷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으며 화면은 어두워졌습니다. 순이는 계속 재생했는데 밤 11시, 12시, 새벽 1시가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탁소 문이 열렸고 누군가 들어왔는데 순이는 재생 속도를 늦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보였고 순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새벽에 세탁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화면 속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고 뒷방 쪽을 확인했으며 그곳은 순이가 자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서 서랍을 열었고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니 민수 손에 쥐어진 것은 작은 상자였는데 인감도장 상자였습니다. 순이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고 민수는 인감도장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서랍을 닫은 뒤 조용히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영상이 끝났고 순이는 태블릿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는데 손이 떨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목소리가 나왔는데 내 아들이 도둑처럼 하는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순이는 태블릿을 탁자에 내려놓았는데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어두운 세탁소 내부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봤는데 민수가 들어왔던 문, 민수가 열었던 서랍, 민수가 가져갔던 인감이 모두 선명했고 증거였으며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흘렀고 소리 없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이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고 20년이 무너졌으며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순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으면서 CCTV 화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민수, 서랍을 여는 민수, 인감을 가져가는 민수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고 순이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면서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순이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민수야, 엄마야. 오늘 세탁소 좀 들러줄 수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았어요. 퇴근하고 갈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도 같이 와.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 7시 세탁소 문이 열렸고 민수와 지연이 들어왔는데 민수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고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으며 지연은 순이에게 가볍게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고 카운터 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탁자 위에는 태블릿과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탁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고 엄마 그게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태블릿을 밀면서 이거 봐 하고 말했고 민수는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봤는데 CCTV 영상이 일시정지되어 있었고 민수가 서랍을 여는 장면이었으며 민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바라봤고 지연이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며 이게 뭐예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영수증을 집어 탁자 위에 탁 하고 내려놓으면서 이것도 봐 하고 말했고 민수는 영수증을 보면서 손글씨로 적힌 자신의 이름과 5개월 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고 지연은 민수를 쳐다보며 여보 이게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순이는 민수를 바라보면서 민수야 하고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 민수는 고개를 숙였고 잠시 후 입을 열어 엄마하고 말했습니다. 대답해.
이게 뭐냐고. 민수는 한숨을 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엄마 사실은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민수 팔을 잡았고 민수는 지연을 봤으며 두 사람 사이에 눈빛이 오갔습니다. 민수는 다시 순이를 보면서 표정을 바꿨는데 단단했던 얼굴이 부드러워지면서 엄마 죄송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민지 어학 연수비 때문이었어요. 순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학 연수? 하고 물었습니다. 네. 민지가 미국 어학 연수 갈 기회가 생겼어요. 1년 과정인데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필요했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민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회였어요. 지연이 끼어들면서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민지 영어 실력도 늘고 대학 입시 스펙에도 도움되고 요즘 애들은 다 해외 경험 있잖아요. 민지만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하고 말했고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형편으로는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은행 대출 알아봤는데 제 명의론 금리가 너무 높고 그래서 엄마 명의로 대출 받으면 금리가 낮아서 어차피 제가 갚을 거니까. 그래서 엄마 인감을 훔쳤다는 거냐?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민수는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해요, 엄마. 근데 저도 사실하고 말하다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어학연수 못 가봤잖아요. 순이는 민수를 바라봤고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다 방학 때 어학연수 가고 영어 캠프 가고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엄마가 돈이 없다고 세탁소 형편이 어렵다고 친구들이 캐나다 갔다 미국 갔다 할 때 저만 안 갔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는데 그게 얼마나 한이 됐는데요. 대학 가서도 취업하고 나서도 친구들이랑 영어로 얘기할 때마다 해외 경험 얘기할 때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지연이 민수 손을 잡았고 민수는 순이를 똑바로 보면서 그래서 민지만큼은 꼭 보내주고 싶었어요. 제가 못 가본 거 민지한테는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 딸만큼은 친구들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말이 없었고 민수는 한 발 다가오면서 엄마, 제가 다 갚을게요. 대출금도 제가 매달 갚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조금만 시간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다 갚을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연체는 뭐냐? 그건 이번 달에 민지 학원비 내느라 좀 밀렸어요. 다음 달엔 꼭 넣을게요. 엄마, 진짜 죄송해요. 근데 이해해 주세요. 손녀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순이는 민수를 바라봤는데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지연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근데 민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경험 있는데 민지만 없으면 불쌍하잖아요.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는데 민지, 손녀, 순이가 아끼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학연수, 민수가 못 가본 것이라는 말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민수가 다시 불렀고 앞으로는 우리가 엄마 통장 관리할게요. 또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니까. 엄마도 요즘 깜빡하실 수 있고 이런 거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통장이랑 카드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보호해 드릴게요 하고 말했고 순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수의 얼굴, 지연의 얼굴, 둘 다 순이를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순이는 힘이 빠졌습니다. 민지 생각이 났고 어학연수, 민수가 못 가본 것,
손녀만큼은 보내주고 싶다는 민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어 하고 말했고, 민수가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고맙습니다. 통장이랑 카드 주세요. 비밀번호도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고 카드도 꺼내서 민수에게 건넸으며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에요. 514 하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통장과 카드를 받았고 지연이 웃으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매달 문자로 잔액 알려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세탁소 장부를 보면서 엄마 이 장부도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하니까 제가 회계사 아는 사람이 있어서 맡길게요. 엄마는 편하게 일만 하세요 하고 말했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장부를 들고 지연과 함께 세탁소를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아서 빈 탁자를 바라봤는데 통장도 없고 카드도 없고 장부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눈물, 어학연수, 민지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순이는 고개를 숙여 손을 봤는데 텅 빈 손이었고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민지를 위한 거니까 맞는 거겠지?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계속 불편했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고 순이는 세탁소에서 일했는데 손님들이 왔고 옷을 맡겼으며 순이는 그 옷들을 빨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통장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내 돈인데 내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마다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 걸까? 민수 말대로 민지를 위한 일이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왜 몰래 인감을 가져갔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의문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탁소 문이 열렸고 순이야. 친구 미숙이 들어왔습니다. 단발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의 미숙은 순이의 20년 지기 친구였는데 미숙아 왔어? 순이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숙은 순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으면서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야위었네.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고 순이는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응,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 미수가 사실은 하고 말하면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300만 원 인출, 5천만 원 대출, 민수가 인감을 가져간 것, 어학연수 이야기, 통장을 넘긴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미숙은 듣다가 소리쳤는데 야, 너 미쳤어? 정신 차려 하고 말했습니다. 그게 명의도용이야. 명의도용? 범죄야. 근데 민수가 민지 어학연수 때문에. 어학연수가 무슨 상관이야. 엄마 인감 훔쳐서 대출받는 게 말이 돼? 그리고 통장까지 넘긴 거야? 너 완전히 당한 거야. 미숙은 화가 난 듯 순이 어깨를 잡으면서 순이야, 정신 차려. 그거 범죄야, 범죄. 민지고 뭐고 상관없어. 엄마 돈을 훔친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당해봐서 아는데 가족한테 당하면 더 위험해. 처음엔 작게 시작하는데 나중엔 다 뺏겨. 너 이러다 평생 모은 돈 다 날려. 순이는 고개를 숙였고 미숙은 한숨을 쉬면서 변호사 가야 돼. 내가 아는 데 있어. 같이 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응. 명의도용 사건 전문으로 하는 분이야. 무료 상담도 해주고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 순이는 망설이면서 근데 민수한테 미안하고 하고 말했고, 미숙은 야, 김순이.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미안해야 하는 건데? 민수가 너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미숙을 봤는데 미숙의 눈빛은 진지했고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이와 미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고 조민호 법률사무소라는 문패가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미숙 씨 맞으시죠? 네, 제 친구 김순이에요. 미숙이 순이를 소개했고 조민호 변호사는 순이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앉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앉았고 조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이야기했는데 대출 연체 문자를 받은 것, 은행에 가서 확인한 것, CCTV에서 민수가 인감을 가져가는 걸 본 것, 영수증을 발견한 것, 통장을 넘긴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면서 메모를 했고 이야기가 끝나자 증거 자료 가져오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줬고 영수증도 보여줬으며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도 보여줬습니다. 조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하고 잠시 후 고개를 들어 어머님, 이건 명확한 명의도용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숨을 들이쉬었고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소. 순이는 그 단어를 되뇌었고 근데 제 아들인데 하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순이를 똑바로 보면서 어머님, 가족이라고 법이 안 통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쉽게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드님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머님 인감을 훔쳐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통장까지 가져갔습니다. 조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다른 재산도 확인해 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다른 재산? 통장, 예금, 보험, 부동산 아드님이 장부를 가져갔다고 하셨죠? 장부에 다른 재산 정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통장 있으세요? 순이는 멈칫했는데 보험금, 남편이 죽고 받은 사망보험금 8천만 원, 순이가 아들 몰래 노후 대비용으로 예금해둔 돈이 떠올랐고 장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어머님? 조 변호사가 불렀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험금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보험금이요? 남편 사망보험금 8천만 원 따로 예금해뒀어요. 장부에 적혀 있었어요. 미숙이 순이 손을 잡았고 조 변호사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아드님이 손 뗐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집으로 갔는데 미숙이 따라왔고 순이는 서랍을 뒤져 보험금 통장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는데 20년 전 남편이 죽고 받은 보험금을 넣어둔 통장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돈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노후를 위해, 아플 때를 위해, 정말 급할 때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순이는 통장을 들고 은행 앱을 켜서 통장 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는데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순이는 다시 입력했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5회 오류 시 계좌가 잠깁니다. 현재 2회 오류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고 미수가 비밀번호가 안 맞아 하고 말했습니다. 미숙이 순이 어깨를 잡으면서 더 하지 마. 계좌 잠기면 안 돼. 은행 가자 하고 말했고 두 사람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 같은데 확인 가능한가요? 하고 물었고 상담사는 확인한 뒤 네, 한 달 전에 비밀번호 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변경되었고요. 신분증과 통장 지참하고 오셔서 변경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변경했나요? 본인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CCTV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경찰 신고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순이는 한 달 전을 떠올렸는데 한 달 전은 민수가 통장과 장부를 가져간 직후였습니다. 장부에 보험금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고 민수는 그걸 봤을 것입니다. 순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민수가 보험금까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숙이 순이를 부축했고 순이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8천만 원 내가 20년 동안 모은 돈.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는데 그 돈은 순이의 전부였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아플 때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모아둔 돈이었고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지켜온 돈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돈까지 손댔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떨구었고 눈물이 뚝 떨어졌는데 바닥에 떨어진 눈물은 곧 말라버렸지만 순이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이 순이를 안았고 순이는 미숙 품에서 울었습니다. 순이는 세탁소로 돌아왔지만 일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세탁기를 돌렸지만 무슨 옷을 넣었는지 기억나지 않았고 다림질을 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다리미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보험금 8천만 원, 20년 동안 순이가 지켜온 돈을 민수가 손댔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은행에 가려고 준비하면서 조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본인 확인 서류를 챙겼습니다. 신분증, 통장, 인감증명서를 챙기고 세탁소 문을 잠그려는데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는데 민수였습니다. 엄마 계세요? 순이는 문을 열었고 민수가 들어와서 엄마 어디 가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응, 은행 좀. 민수의 표정이 굳었고 은행은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통장 확인 좀 하려고. 엄마, 통장은 제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괜히 은행 가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는데 순이는 민수를 봤고 민수 눈빛이 달라져 있었는데 평소의 다정함은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통장인데 확인 못해? 엄마,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엄마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많으시고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근데 엄마 왜 자꾸 은행 가려고 해요? 우리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순이는 참았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고 민수야 하고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보험금 통장도 내가 손댔지? 민수는 멈췄고 표정이 굳었으며 뭐라고요? 하고 물었습니다. 보험금 8천만 원. 내 아버지 사망보험금. 엄마가 20년 동안 모아둔 돈. 그것까지 내가 손댔잖아. 민수는 입을 다물었고 순이는 한 걸음 다가가서 넌 내 통장만 가져간 게 아니라 내 인감까지 훔쳤어. 그것도 모자라 보험금까지 손댔어. 비밀번호까지 바꿔놨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대답해. 보험금 비밀번호 왜 바꿨어? 침묵이 흘렀고 민수는 고개를 들어 입을 열었는데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이는 멈칫했고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부모가 집까지 사줬는데
저는 전세 보증금도 빠듯했잖아요. 결혼할 때도 친구들은 아파트 받고 결혼했는데 저는 뭐 받았어요? 전세금 1억 5천. 그것도 제 돈이랑 장인어른 돈으로 겨우 마련했어요. 민수야. 결혼식 하객도요. 엄마 쪽은 고작 몇 명밖에 안 왔어요. 장모님 쪽 친척들이 수십 명 왔는데 엄마 쪽은 세탁소 손님 몇 명이 전부였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신부 쪽이랑 신랑 쪽 하객 수 차이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순이는 말문이 막혔고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 살 때도 제 돈으로 샀어요. 친구들은 부모가 사주는데 저는 할부로 샀어요. 할부금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5년 할부였어요. 5년. 그래서 엄마 보험금까지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거냐?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민수는 순이를 똑바로 보면서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엄마 아들인데 나중에 다 제 거 되는 건데 하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는데 민수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당연하다고? 네. 저 키우는데 엄마가 얼마 썼다고요. 친구 부모들은 억 단위로 쓰는데 엄마는 저한테 뭐 해줬어요? 대학 등록금? 그거야 당연한 거고. 용돈? 친구들 용돈의 반도 안 됐어요. 순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는데 20년 세탁소에서 허리 굽히며 일한 20년 민수 학비 내고 밥 먹이고 옷 사주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20년이 민수에겐 뭐 해준 것도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남았을 때 순이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민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뎠고 손님들에게 고개 숙이고 밤늦게까지 다림질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게 전부 민수를 위한 것이었는데 민수 눈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세월이었습니다. 순이는 눈물이 났지만 흘리지 않고 참았으며 낮은 목소리로 민수야, 그럼 보험금은 돌려줘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건 민수가 당황했고 그건 나중에 다 엄마 드릴 거였어요. 지금은 민지 어학연수 준비하느라 필요해서 어차피 제 거 되는 건데 미리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훔쳐도 돼? 훔친 게 아니라 엄마 명의니까 제가 관리하는 거지. 그럼 뭔데? 엄마 허락 받았어? 엄마한테 말이라도 했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고 순이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늙으면 아프고 일 못하면 먹고 살아야 해. 그래서 모아둔 돈이야. 근데 너는 그 돈까지 가져갔어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은 없어.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엄마는 지금 당장 내 통장 돌려받을 거야. 보험금도 내가 관리할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고 엄마, 그럼 민지 어학연수는 어떻게 해요? 대출은 누가 갚고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 민수가 소리쳤고 엄마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손녀 생각은 안 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민수를 똑바로 보면서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용서되는 거 아니야. 가족이니까 더 안 되는 거야 하고 말했고 가방을 들어 엄마는 지금 은행 갈 거야. 그리고 내 통장 다시 찾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순이 팔을 잡으면서 엄마 안 돼요 하고 말했지만 순이는 팔을 뿌리쳤는데 순이가 민수를 밀쳐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순이를 봤고 순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엄마, 엄마 하고 불렀지만 순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탁소를 벗어나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고 순이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는데 세탁소가 점점 멀어졌고 민수가 세탁소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순이는 미숙 그리고 조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가서 창구에 앉았습니다. 조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면서 명의도용 신고합니다. CCTV 증거와 영수증 증거 여기 있고요. 경찰서 신고 접수증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하고 물었고 순이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상담사는 컴퓨터를 확인한 뒤 고객님, 명의도용으로 신고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출 계약은 무효 처리 진행되고요. 실행자에게 상환 청구 들어갑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갚을 필요 없다는 거죠? 미숙이 물었고, 네, 명의도용이 입증되면 본인은 책임 없습니다. 대신 실행자, 그러니까 아드님께 은행에서 5천만 원 전액 상환 청구 들어갑니다. 상담사가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보험금 통장 비밀번호 재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했고, 네,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되셨으니 지금 바로 진행할게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은행 입구가 벌컥 열렸는데 숨을 헐떡이는 민수였습니다. 엄마. 은행 안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고 민수는 순이에게 달려와서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조 변호사가 일어나서 고객님, 지금 절차 진행 중입니다.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했고 민수는 당신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김순이 어머님 변호인입니다. 민수는 조 변호사를 노려보다가 순이를 보면서 엄마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하고 물었고 순이는 그래. 엄마 통장 찾으러 왔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은행 직원이 다가와서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 말했지만 민수는 직원을 밀쳤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민지 어학연수 못 가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민수는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민지만 생각해 주세요. 저도 못 가봤잖아요. 어학연수. 고등학교 때 친구들 다 가는데 저만 못 갔어요. 엄마가 돈 없다고 그게 얼마나 한이 됐는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대학 가서도 취업하고 나서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민지만큼은 꼭 보내야 되는데 엄마가 이러시면 민지는 어떡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민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주변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는데 손녀 어학연수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할머니도 너무하시네. 손녀 생각은 해야지 하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민수는 순이 손을 잡으면서 엄마 손녀 앞길 막을 거예요? 하고 물었고 그 말이 순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이는 움찔했고 손녀, 민지, 순이가 아끼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미숙이 순이 어깨를 잡으면서 순이야, 흔들리지 마 하고 말했지만 순이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 얼굴이 떠올랐고 할머니 사랑해요. 민지가 했던 말이 들렸으며 내가 민지 앞길을 막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고 표정이 일그러졌으며 민수는 순이가 흔들리는 걸 보고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걸 놓치면 민지 인생이 달라져요. 엄마가 그걸 막을 거예요? 침묵이 흘렀고
은행 안은 고요했으며 모두가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주변 시선을 느꼈는데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판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나이에 아들한테 저러면 안 되지 하는 속삭임도 들렸고 그래도 손녀 생각은 해야지 하는 말도 들렸습니다. 순이는 그 모든 시선과 말들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이는 가방 안 통장을 만지면서 손끝에서 통장의 감촉을 느꼈고 떠올랐습니다. 이 통장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장부를 들여다봤는지, 얼마나 많은 새벽을 세탁소에서 보냈는지, 그 모든 시간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세탁소에서 보낸 20년 새벽 5시에 일어나 다림질하고 손님들 옷 받고 빨고 개고 허리 굽히고 손 거칠어지고 무릎 아프고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민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녀 보고 했는데 그런데 민수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순이는 눈을 떴고 민수를 봤는데 무릎 꿇고 있는 민수, 눈물 흘리는 민수, 손녀 이야기하는 민수를 봤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민수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어학연수 못 가본 게 한이면. 순이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는 60년 넘게 내 이름 한번 제대로 못 써본 게 한이야. 은행 안이 조용해졌고 민수는 멈췄습니다. 순이는 계속 말했는데 엄마 인생은 엄마 거야. 내 것도 아니고 민지 것도 아니야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아프면 병원 가야 하고 늙으면 쉬어야 해. 그런데 너는 그것까지 빼앗아 갔어. 순이는 가방에서 새 통장을 꺼내 민수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엄마 통장이야. 이제부터 엄마 돈은 엄마가 관리해 하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순이는 일어났으며 미숙과 조 변호사도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순이를 올려다보면서 엄마 그럼 민지는요 하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민수를 내려다보며 그건 내가 해결해 하고 말하고 돌아서서 은행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엄마 하고 불렀지만 순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순이 팔을 잡으면서 잘했어. 순이야 하고 말했고 조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님 용기 내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은행을 나왔는데 밖은 햇살이 따뜻했고 순이는 햇살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손에는 새 통장이 쥐어져 있었는데 가볍지 않았고 무거웠지만 순이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조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명의도용은 정식으로 입증되었고 대출 계약은 무효 처리되었으며 은행은 민수에게 5천만 원 전액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민수는 사기죄와 명의도용죄로 고소 위기에 놓였는데 하지만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조 변호사가 어머님 고소 진행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고 순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요. 그냥 돈만 받으면 돼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법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리고 민지 생각도 하고 조 변호사는 한숨을 쉬고 알겠습니다. 그럼 합의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했는데 고소만 취하해 주시면 은행 빚 5천만 원 전액 상환하고 보험금 8천만 원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고 순이는 합의했습니다. 손녀 생각 때문이었는데 민수가 감옥에 가면 민지가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고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은행에 5천만 원을 상환했고
보험금 8천만 원도 순이에게 돌려줬는데 1억 3천만 원이 나갔고 남은 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수 가족은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 원짜리 빌라로 이사했고 전세 아파트에서 월세 빌라로 떨어졌습니다. 이사 가던 날 순이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이삿짐 차에 실리는 가구들, 좁아진 집, 지친 표정의 민수와 지연을 보면서도 순이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건 민수가 스스로 만든 결과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네 집 식탁에는 침묵만 흘렀는데 민수는 밥을 먹지 않았고 지연도 먹지 않았으며 민지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아빠, 제 어학연수는 어떻게 돼요? 하고 물었고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민지야 미안하다 하고 말했습니다. 네, 어학연수 못 갈 것 같아. 민지의 손이 멈췄고 왜요? 아빠가 꼭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 민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눈에 눈물이 고였으며 왜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가는데 왜 저만 하고 말했습니다. 지연이 민지를 달래면서 민지야,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나중에 보내줄게 하고 말했고 민지가 나중은 언제예요? 하고 소리치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식탁엔 민수와 지연만 남았는데 지연이 민수를 노려보며 당신이 어머니 건드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하고 말했고 민수는 내가 뭘 어쩌라고 민지 미래 생각해서 한 건데 하고 대답했습니다. 미래는 무슨 지금 우리 꼴 좀 봐. 월세로 떨어졌잖아. 이 동네가 어디야. 애들 학교도 멀어졌고 그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고 지연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돈 관리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처음부터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하고 빌렸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당신 잘못이지 뭐야. 명의도용까지 하고. 두 사람은 서로 소리쳤고 민지는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순이는 세탁소 벽에 종이 한 장을 붙였는데 외상도 명의도 더는 안 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종이를 보며 작게 웃었는데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문구를 붙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했는지 순이는 기억했습니다. 처음엔 외상 사절만 쓰려다가 명의도 사절을 추가했고 마지막에 더는 안 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뒷방으로 들어가니 탁자 위에는 새 통장이 놓여 있었는데 보험금 8천만 원이 다시 들어온 통장이었고 순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순이는 통장을 만지면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세탁소 문이 열렸는데 민지였습니다. 할머니하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이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민지에게 다가가 민지 손을 잡았는데 민지야 하고 불렀습니다. 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민지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 눈물이 가득했는데 순이는 민지를 꼭 안으면서 할머니가 너 미워해서가 아니야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사람이라서 그래. 민지는 순이 품에서 울면서 할머니 저 때문에 집도 옮기고 아빠 엄마도 싸우고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순이는 민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민지야, 어학연수는 나중에도 갈 수 있어. 내 힘으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서 갈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해서 모아서 갈 수도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해. 근데 할머니도 살아야 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말했고 순이는 할머니도 사랑해. 민지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돌아간 후 순이는 혼자 세탁소에 남았는데 저녁이 되었고 손님들이 다 가서 세탁소는 조용해졌습니다. 순이는 와이셔츠 한 벌을 정성스럽게 천천히 구김 하나 없이 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는데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다림질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는데 햇살 속에 먼지가 반짝였습니다. 순이는 그 햇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쓸쓸했는데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굽은 허리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단단했습니다. 순이는 다시 다림질을 시작했고 치익 증기가 올라 구겨진 옷이 펴졌습니다. 순이는 작게 웃었는데 손끝에는 새 통장이 만져졌습니다. 주머니 속 통장이었고 순이 이름으로만 된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은 가볍지 않았는데 60년 넘게 이름 한번 제대로 못 써본 여자의 통장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순이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다림질을 마치고 옷을 옷걸이에 건 뒤 창밖을 다시 봤는데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봄이었으며 순이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끝.